안녕하세요. 퉁치 이탈리아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쉽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 번 올렸는데 다 저작권 때문에 해서 저작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래도 조전해서 최대한 적은 화면만 보여드리고라도 이 영화를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감행을 하겠습니다. 12번째 영화. 저한테는 이 영화는 반드시 보셔야 될 영화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보고 나오시면요. 정말로 그 영화가 줄 수 있는 모든 따스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는 그랬으니까. 자, 오늘의 영화는 약간 뭐 퀴즈 스타일 어떨까요? 보면 정면에 선셋 블루바가 유명한 영화입니다. 빌리 와일더 감독 요 얼마 전에 했던 영화 기억나시죠? 이중배상. 그 감독의 영화입니다. 저기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멋지게 있는 여자분이 글로리아 스완슨. 예전에 엄청 유명한 배우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냥 예전에 어마어마한 스타였다가 잊혀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시대도 바뀌고 유성에서 무성으로 무성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헐리우드의 이면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거기서 보면 윌리엄 홀덴이 엄청난 역할을 하죠. 거기서 보면 일종의 시나리오 작가고 자기는 이제 죽었고 죽은 시점에서 처음에 자기를 나레이션하는 영화로 해서 대단히 그때 그 호평을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화는 뭡니까? 맨발의 백작 부인. 예전에는 맨발의 백작 부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연식이 있으신 거죠. 험프리 보가트하고 불멸의 에바 가드너. 정말 불멸의 에바 가드너예요.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제작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배우가 나오고 그 여배우를 발굴하기 위해서 뭐 스페인으로 가서 그때 뭐가 안 되니까 험프리 보가트가 좀 잊혀진 예전의 감독 역할을 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두 영화를 보여드린 거는 오늘 영화도 그런 헐리우드의 제작과 그런 뒷 배경 제작자와 배우 그런 어떤 관계가 얽혀 있는 특히나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감독 다 엮여 있는 영화입니다. 그 제작자가 있고 제작자와 감독의 관계, 그다음에 시나리오 작가와의 관계, 여배우의 관계 그런 걸 볼 수 있는 진귀한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톤이 다르겠죠. 이 영화는 아주 어두운 것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누가 감독인지를 보시면 그런 느낌이 조금 드실 겁니다. 바로 이 두 영화의 감독이죠. 지지, 레슬리 캐론 기억하시죠? 파리의 아메리칸인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이 누굽니까? 떠던 보면 누구예요? 기억나십니까? 뒤에 저 다리 긴 여인은 시드 체리스, 프레드 아스테요. 특히나 시드 체리스하고 프레드 아스타하고 여기 이 영화에서 이 영화는 진짜 인생에서 꼭 보셔야 될 영화죠. 특히나 그 약간 헐리우드 그 촬영 세트 같은 데서 춤추는 장면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그 마차 타고 둘이서 이제 돌아가는 그 한 4분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나죠. 그 행복감 그 자체입니다. Dancing in the dark, 따라리라라라라 하면서 춤추는 그 장면. 그리고 언제 저는 저 시드 체리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미디 뮤지컬 배우기 때문에 언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배우들은 레슬리 캐런, 주디 갤런드, 진저 로저스 뭐 여러 배우들이 많지만 좀 뭐 작고 그런 저렇게 그 긴 다리와 늘씬함과 어떤 그런 거를 가지면서 어떤 매력적인 당대의 코미디 뮤지컬의 상징 같은 그런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 영화로. 그리고 제가 저쪽에 이제 감독 부분은 끝났고, 근데 감독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게, 빈센트 미넬리는 그 어떻게 보면 코미디 뮤지컬 그 분야의 대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영화 이외에도 상당히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화에 속하는데요. 그래도 빈센트 미넬리의 그 촬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으면서도 뭐 알코올리즘이라든지 여자 그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두운 구석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전체적인 톤은 상당히 미끄러지는 듯한 음악도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랄까 아 과거를 뭐랄까 반추하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현재를 오고 가면서 그 과거의 기억들을 특히나 더듬는 과정에서의 은은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심각한 부분이 있어도 그런 음악적인 미끄러짐 그런 거는 역시나 그 코미디 뮤지컬의 대가가 만진 그런 솜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 저기 보면 How Green Was My Belly. 저거는 왜 제가 놨냐면 저건 배우에 대한 힌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왼쪽에 마담 큐리 부인이죠. 저기 왼쪽에는 그리어 갓슨 기억하십니까? 옛날 팬이라면 그리어 갓슨 아실 거예요. 명배우죠. 그리고 되게 뭐랄까 좀 차분하면서도 그런 연기를 많이 맡았죠. 그 외모 자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How Green Was My Belly. 저 영화에서 모리노아라죠. 아마 모리노아라가 저 영화 말고 저한테는 인상적인 게 근데 가끔 제가 하다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 진짜 또 영화 팬들 그 구독자분에서 보면 그런 거 이제 정정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예전에 존 포드 감독의 그 조용한 사나이라고 있습니다. 존 웨인 나오는 거. 거기에서도 그 모린 오하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상당히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그 남자 배우 이 둘의 공통점은 어떤 배우냐면 월터 피전입니다. 상당히 바리톤 저음에 점잖은 역할을 많이 했던 아주 선한 느낌의 배우죠.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하는 아주 그 유능한 영화 제작자 중에 한 명으로 나옵니다. 배려심도 많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쪽을 특히 담당하는 여기서는 이름 자체는 해리 팻벨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How Green Was My Belly 저 영화 하니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는 보면 꿈속의 낙원 이렇게 제목을 한글 제목을 달았는데 저희 예전에 EBS 보고 할 때는 그 제목이 좀 더 시적인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 이거 기억하시면 이제 연식이 또 있으신 분이 아닌가. 근데 그때가 훨씬 좀 제목이 시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 저기 42번 뮤지컬 42번가 저거는 닉 파웰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배우거든요. 아주 지적인 가운데 좀 예리한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배우인데 이 배우는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레이먼드 챈들러의 소설 말로 탐정 있잖아요. 그 역으로 아주 또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그 작가 역을 하거든요. 작가 역인데 그 이름은 제임스 리 바틀러라는 소설도 잘 쓰고 교수도 하면서 그런데 이제 헐리우드의 제안을 받아서 우리의 주인공의 제안을 받아서 우리의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영화 제작자거든요. 그 제안을 받고 일종의 스카웃을 받아서 이제 헐리우드에서 나중에 승승장구하는 그런 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우의 원래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냐면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하고 젤다 부부 있잖아요. 그게 모델이 돼서 이 사람 부부를 여기서 다룹니다. 이 사람 부부가 그 모델을 갖다가 기반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스토리를 꾸미는데 그 작가 부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It's a Wonderful Life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영화 진짜 어마어마한 영화예요. 30년대 영화지만 프랑크 카프라의 영화죠. 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보면 저 위에도 별이 5개지만 저것도 꼭 보셔야 될 거예요. 수작 중에 수작입니다. 저때 제임스 스튜어트의 연기, 도날리드, 평범한 어떻게 보면 인생 속에서 고민하고 그 안에 엄청난 영화예요, 진짜. 그리고 저 영화에서 이제 라이오넬 베리모 저 동영상 보셨으면
제니퍼 존스 나오고,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백주의 결투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레고리 팩하고나 그레고리 팩의 악역으로 나오는 그 영화에서 그레고리 팩의 아버지 라이오넬 베리모, 그 뭐랄까 의원님 하면서 완고한 아버지 역할을 하던 그 사람이 라이오넬 베리모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영화에서, 그때의 영화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포터라는 역을 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그 좀 악랄한 자본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임스 스튜어트를 괴롭히는 어마어마한 명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저 영화를 이렇게 드러내 놓은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시골 도시 같은 데서 아주 그래도 그 좀 센 척하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글로리아 그레엄이라고 아주 독특한 분위기의 여배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딕 파웰이 여기서 맡는 그 작가 핏제랄드의 그 부부, 젤다와의 부부에서 젤다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보면 저 작가의 부인 역할을 하면서 나오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여우조연상 받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여인 중에서 좋은 역할은 못하고 항상 뭐 남자를 뺏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인데, 본인 인생에서도 네 번의 결혼을 합니다. 네 번의 결혼을 하는데 두 번을 어떻게 같은 이런 비슷한, 왜냐하면 두 번째 남편이 영화 감독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두 번째 남편의 아들하고 결혼합니다. 참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예요. 영화처럼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상당히 독특한 운명,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맞이하게 되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그 나름대로 엄청 독특한 매력이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목소리나 외모에서 풍기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캐릭터의 그런 여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여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영화의 음악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영화는 이 영화의 음악은 누가 담당하냐면 데이비드 락신이라고 해서 작곡가이면서 한편은 협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미 맥큐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다비드 락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비드 락신이 이제 중심되는, 이 사람은 어떤 영화의 대표작이 이겁니다. 실물보다 큰 니콜라스 레이 감독. 이 누벨바그에서 좋아하던 감독이거든요. 이 영화 고전이죠. 고전. 나중에 이 영화도 한번 다뤄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이런 거 하다 보면 우연의 일치 같은 게, 좀 전에 제가 그 네 번 결혼한 글로리아 그레엄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결혼하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남편이 니콜라이 레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아들하고 결혼했다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안소니 레이예요. 참 뭐 여러 가지로 이 우연히 이렇게 제가 억지로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엮어진 겁니다. 그게 이런 거 하면서 또 재미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소개해 드리면서. 자, 오늘의 영화 나왔습니다. 미녀와 건달, The Bad and the Beautiful. 그래서 어떤 데는 악당과 미녀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건달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배드가,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지금 커크 더글라스가, 어, 제가 여러 명은 다 해놓고 그 주인공을 얘기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주인공 커크 더글라스는 누구나 다 아실 거니까 커크 더글라스 대표적인 영화 하나만 소개할게요. 그러면 커크 더글라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마 스파르타커스 아니겠어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근데 어 아들 마이클 더글라스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커크 더글라스가 사실 이 영화에서 압권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정말 압권의 연기. 커크 더글라스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이냐면,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그 조나단 쉴즈라는, 그래서 나중에 쉴즈라는 이름의 영화사를 하고 싶어하는 조나단 쉴즈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 영화 제작가였고요. 그런데 이제 뭐 유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파산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첫 장면이 장례식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힘으로 이렇게 다시 성공 스토리를 써가는 건데, 본인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이 이 영화의 이제 각자 주인공인 겁니다. 첫 번째 도움을 준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우 중에서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베리 설리반이라고 분한 프레드 아미엘이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프레드는 이제 영화 감독 지망생이고 영화 감독 일을 뭐 조연출부터 해서 이제 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여주인공이 이제 드디어 나와야 되겠네요. 여주인공 얘기도 안 했네요. 여기 보이는 이 여인입니다. 라나 터너. 예전 뭐 하면 최고 또 미모의 여배우였기 때문에 라나 터너, 금발의 라나 터너 너무나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이런 작품 뭐 지킬과 하이드 이런 것도 있고 그래도 아주 호연을 보여주는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슬픔은 그대 가슴에.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라나 터너가 뭔가 재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라나 터너의 미모와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여성상 같은 분위기라 저 미모면 된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어서 그렇게 연기 부분에 연기파로 인식이 안 됐는데 이 영화에서는 나름 수준 높은 연기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빈센트 미넬리를 만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주인공이거든요. 한 명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영화 제작자인데 파산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본인의 힘으로 일어서서 이제 나가려고 해서 성공을 하지만 마지막에 또 파산을 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 거고요. 영화에 대한 무지무지한 열정으로 엄청난 영화들을 만들지만 그 안에서 모든 이기적인 부분을 다 갖고 있는 그 실질 어떤 제작자의 그걸 모델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 여인은 이 커크 더글라스가 아버지한테도 별로 사랑을 못 받았나 봐요. 그 영화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작자들이나 해서 뭐 자기 그거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아들이나 뭐 그런 거에다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뭐 13살에 담배를 술을 가르쳐 준 거부터 해서 너무 어린 나이지만 모든 인생을 가르쳐 준 게 이 영화에서 이 라나 터너의 아버지. 라나 터너는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 여기에서 조지아 로리슨이라는 역이 나오는데 현재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그냥 아버지의 죽음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마치 모든 걸 포기하고 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이 이 커크 더글라스의 아버지가 제작자일 때 그때 가장 명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커크 더글라스를 아들처럼 돌봐줬던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라나 터너가 분한 조지아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런 어떤 인연이 돼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 꼭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대한 배우 중에 한 명이고 그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어땠냐 하면 모든 걸 하나의 스타일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모든 예술은 그거 아니겠어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스타일. 철학가는 자기의 개념, 자기만의 어떤 창조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술가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게 너의 지금 술주정뱅이 상태의 너하고 다른 점이야 하면서 엄청나게 이 사람의 내면을 끌어내려고 압박하는 그런 역할로 나와서 결국은 대여자 배우로 이제 성공을 시키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제 스타일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있다고 내가 스타일이 아버지는 나하고 다르잖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그런 압박을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영화에서 좋은 영화가 되려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그냥 압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배우의 자기 아버지의 신세를 졌으니까 이 친구를 잘 만들어 준다. 그런 느낌으로 영화가 가면 그거는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그런 어떤 느낌의 영화죠. 그렇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 안에 그 영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커크 더글라스가 분한 조나단 실즈는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게 자기를 위한 이기심이라는 어떤 느낌을 자연스럽게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그런 어떤 부분을 안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실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즈의 그런 어떤 극단적인 이기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이 첫 번째 그 영화 감독이 될 친구와 그리고 두 번째 여배우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딕 파웰이 연기한 작가 거기와 이제 어떻게 보면 파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이제 플래시백으로 들어가서 결국 세 가지의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다들 모여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그 현재 파산한 조나단 실즈는 자기 친구인 그 해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셋을 모이게 해서 재개하려고 하는 게 이 영화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영화의 시작은 전부 노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노를 하느냐, 예스를 하느냐, 그걸로 이제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영화가 아니겠죠. 결말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노도 아니고 예스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는 진행이 되고요. 제가 대충 설명은 드린 것 같고 이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는 행복감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맨날 저가 이제 행복감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예, 그런데 혼자서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이거 1시간 반짜리 다 만들어 가지고 올리려고 하다가 그 저작권 걸려서 다시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계속 돌려감기 하고 이런 거는 그런 저작권에 걸릴까봐 조금만 해가지고 하면 그걸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면 넘기는 건데 이 영화는 장면이 좀 그 분할이 좀 많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족하나마 그냥 장면 하나하나 컷을 그냥 보고 상상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자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전화에서 시작해서 전화로 끝나거든요. 이 영화는. 이 전화가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전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전화는 파리에 있는 거의 파산한 제작자 조나단 실즈한테 오는 전화죠. 첫 번째는 누구한테 오냐면 프레디한테 오고요. 두 번째는 그 여배우 라나 터너죠. 여기서 조지아로 분한 그 배우한테 오고요. 세 번째는 여기 바틀로 작가죠. 그 딕 파웰이 분한 그 작가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영화를 찍고 있는 현장이고요. 두 번째는 집에서 이제 뭐 화장을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집에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첫 전화가 왔는데 뒤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위로 붕 뜨는 것 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현장에서 그 무빙 크레인 위에 서서 이제 그 배우를 촬영하려고 우리 화면 쪽으로 옮겨오는 그 영화 감독이 된 프레드를 이제 비춰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첫 장면부터 이 카메라의 움직임 자체가 코미디 뮤지컬의 그 대가라서 그런지 아주 그 우리를 과거의 기억으로 초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끌어주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그 과거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영화는 정말 추천하는 게 예전에 그 헐리우드에 그러면 영화라고 하면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겠어요? 저렇게 촬영 장면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 그 완결이 되면 그 완결에 또 몰입하는 거 그리고 파티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 속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만끽할 수 있고 그때 복식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요. 그래서 이 영화는 지금 아카데미상에 6개에 노미네이트 돼서 5개를 받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의상상, 그러니까 의상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의상상.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그 현장을 보여주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무대, 공간,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무대 장식 관련된 아카데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3개를 나눠서 뭐 흠잡을 데 없는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글로리아 그레함의 여우 조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제가 언급한 대로 이런 어떤 카메라의 무빙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 섬세함이 있어요. 그래서 촬영상까지 해서 5개의 상을 받게 됩니다. 6개에 올라서 노미네이트 돼서 엄청난 그래도 영화니까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서서히 이렇게 하면서 이 움직임이 전화를 받죠. 이제 저기서 이렇게 움직여 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분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해서 노를 하고, 그리고 나 지금 1번으로 다시 1번 크레인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라나 터너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한여는 이제 뭐 대충 이렇게 한여는 너무 처음에 놀라는 거죠. 조나단 씨한테 전화 왔는데, 왜냐면 예전에 연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나 소리가 안 들려 하면서 회피하지만 여기서 전화를 들고 계속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장면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어쨌든 그 과거의 끈, 그리고 저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조나단이 그 술주정뱅이였던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조지아를 나중에 이제 서서히 자극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역부터 해서 중요한 역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압박감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려 가지고 다른 배우를 쓰기로 다 계약이 돼 있는데, 결국 커크 더글라스가 라나 터너가 있는 곳을 찾아내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하면서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제작자에서 아니 그 배우하고 다 이제 그 배우로 바꿔서 하지, 그러는 순간에 맞은편에서 라나 터너가 전화기를 들고 그때 커크 더글라스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걸 알아챈 커크 더글라스는 뭐라고 하냐면, 아 그거 주연 배우 새로 구할 필요 없어, 조지아가 하면 돼 하면서, 왜냐하면 그 전화기를 수화기를 들어서 그 엿듣는 것 자체만으로서 이 친구가 드디어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거기에 대한 엄청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상징입니다. 지금 그런 어떤 라나 터너가 첫 번째도 그 전화를 들고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랬을 때도 듣고 있고, 그런 부분이 상징이 돼서 마지막 장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고요. 세 번째는 전화를 하는데 실즈가 받았습니다. 직접 통화를 하는 유일한 사람이죠. 뭐라고 하냐면 쉴즈냐고. 그래. 뭐라고 하겠어요. 연결해 달라고 합니다. 조나단 나가서 죽으라. 그러면서 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자기 하는 업무로 가는 거고, 라나 터너는 없는 척 하지만 전화기를 잡고 목소리를 듣는 거고, 세 번째는 아예 그냥 직접 통화는 됐는데 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전환이 돼서 이 세 명이 조나단하고는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지. 조나단은 이 세 명이 지금은 다 유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세 명을 끌어들여서 영화를 만들어서 제기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첫 계획은 실패했으니까 조나단의 가장 친한 친구, 연배가 있는 제작자이자 월터 피전이 맡은 그 해리한테 부름을 받아서 해리가 이 사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다시 한번 그 파리에서 전화를 하게끔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화사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저게 영화사 로고거든요. 로고인데 차가 들어가고요. 우리를 예전에 그런 어떤 스튜디오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 이 장면도 보여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건너. 저기 지금 장면입니다. 여기서 저기다 난데없이 수염을 그려요. 저게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혼자서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제 나중에 저때 그 환희 웃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았어요. 왔죠. 인사를 하고요. 다들 이제 성공해서 어떠냐 하고 한쪽 끝에 지금 저 친구가 프레드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 역할을 맡은, 그런데 지금 오스카를 잡고 있잖아요. 저게 사실 자기가 받아야 될 오스카이기 때문에 저걸 만지작거립니다. 결국 저거를 못 받은 거죠. 나중에 이유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쳐다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 다들 성공을 했습니다. 오른쪽부터 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아첨은 됐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다시 말해서 도와달라. 지금 조나단이 부탁하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겠지만 내가 개입을 할 거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와달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응이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세 명과의 인연이 어떻게 인연 시작부터 파국이 됐는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프레드 영화 감독부터 해서 차례차례 순서로 가다 보니까 이 영화는 영화 안에 세 개의 줄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탄탄한 구조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책상 안에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것까지 보여드려야 돼. 지금 보면 여기 앞에 이거 보이세요? 앞에 이게 뭐냐면 그 조나단 실즈가 그냥 뭐 단순한 소품은 아니고요. 조나단 실즈가 아버지가 파산해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남은 돈을 다 장례식 비용에 쓰고, 그리고 유일하게 본인도 빈털터리가 돼서 유일하게 갖고 온 게 이게 일종의 그 뚜껑 열어서 술 같은 것도 마시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거 하나만 남아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저게 어떻게 보면 뭘 얘기하냐면 지금의 상황이죠. 예전처럼 어떻게 보면 조나단 실제는 지금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한테 투자하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하겠다 하면서 이제 조나단 실즈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통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장면은 이제 그거하고 겹쳐지면서 첫 번째 프레드의 플래시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이미 해서 영화는 전화를 받아서 첫 번째는 거절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전화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 이제 플래시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다 끝나면 바로 전화가 오고 바로 통화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서 있는 게 누굽니까? 이제 그 프레드가 플래시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장례식 안에 이 수많은 인파가 알고 보면 다 조나단이 돈 주고 사온 인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명망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그 돌아가신 제작자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장례식이 끝나면 다들 1인당 11달러씩 이렇게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프레드가 지나가자, 야, 너한테는 못 줘. 너는 아까 악담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한테는 못 줘 하면서 이제 그게 첫 그 장면이 된 거죠. 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레드가 그 뭔가 이끌림에 의해서 그 실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제 이 집은 이미 경매나 이런 거로 넘어가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끌린 거예요. 끌려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그거 보셨죠? 그 잔. 자, 여기서 조금 당겨 볼게요. 되게 간단하게 그거를 표현을 하거든요. 보면 예, 지금 어때요? 보면 저희 아버지 그 초상화 같은 거잖아요. 아버지 사진. 근데 어때요?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좀 전에 책상 위에 놓였던 그 술컵 같은 거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뒤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저 사진 액자 하나가 저렇게 기울여서 관리가 안 됐다는 거는 그것만으로 이미 이 집 위에서 다 넘어가고 모든 게 파산 상태라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때 프레드가 어떻게 하냐면 저걸 바로 세웁니다. 그 의미로 끝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세워보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그 돈은 중간에 얘기합니다. 돈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돈으로 아까 그 11달러씩 다 주고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가면서 이제 나랑 같이 떠나지 않을래?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하고 오히려 프레드가 이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은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가네요. 이 장면이거든요. 4. 그래서 이제는 그 프레드하고 그 아버지가 제작자였지만 본인은 이제 완전 빈털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잡일을 하면서 같이 동료애를 키워나가는 거죠. 보시면 왼쪽이 프레드고, 예, 저런 서부 영화. 지금 여기에 이게 지금 커크 더글라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작자가 아니라 저런 잡일, 영화 잡일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바닥부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장면입니다. 저거 하면서 세트도 구경하고, 예,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파티에 가서 헐리우드 파티 같은데 몰래 들어가서 이제 저렇게 헐리우드 파티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면 저런 걸 통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참여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가 프레드고요. 프레드의 여자친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커크 더글라스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해서 아주 친한 절친한 4명입니다. 이제 이 절친한 4명이 그 영화 업계에서 이제 그 바닥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런 것도 이제 참여를 해서 혹시나 제작자의 눈에 띄지 않을까, 그리고 제작자 이름도 익히고 그런 분위기라 벌써 의상이나 이런 전체 구성이 마치 코미디 뮤지컬 영화처럼 아주 정교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이거는 이제 우정을 돈독히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성공하면 이런 로고의 회사를 만들고, 그러면 그거는 조나단 실즈의 실즈에다가 아까 프레드 아미엘에서 실즈 아미엘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서로 계속 그 우정이 쌓아가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예산 영화부터 해서 막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나단 실즈한테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같이 그 해준 그 유명한 명배우 로리슨의 그 집입니다. 지금 이제 뭐 돌아가시고 나서 폐허가 돼 있는 거죠. 여기를 문득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프레드는 그럽니다. 아니 뭐 너 영화 만들 장소 섭외하려고 여기 왔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프레드에 대한 어떤, 그래서 프레드가 저기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정말로 존경할 대배우기도 하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에 또 하나 2개의 상징이 있는데요. 저기 보면 웬 도깨비 같은 이런 어떤 그림이 있죠. 이게 처음에 그 들어올 때도
영화 시작할 때도 저 장면을 갖다가 그 라나 터너가 보고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이 라나 터너, 이 유명한 배우 로리슨, 여기 있는 로리슨, 이 딸이 지금 라나 터너 여주인공인데요. 이 로리슨이 이 커크 더글라스 아버지인 제작자 쉴즈에 그 대한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 같지는 않겠죠? 그 추억을 이제 자기가 간직하려고 저렇게 찢어가지고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로리슨이 그린 아버지 초상화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갖고 그 로리슨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배우다 이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서 다리가 나오고요. daughter. 몰랐던 거죠. 아빠도 반평생 동안 몰랐지.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의 그런 또 다른 이면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 딸이 바로 라나 터너인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울고 저 안에 과거의 기억에서 있는 거죠. Our toughest problem. 9번. 네, 그죠? 이제 10번 갈게요. 현재까지는 뭐 나름 잘 오는 것 같습니다. Our toughest problem was a leading man. 그래서 On a 이제 Harry Pebble budget, a top.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든 So I 거죠. was out of the question. 그래서 어떤 So I don't need 문제를 to test. 했냐면 그 전에 장면을 못 찾을 것 같고요. 그 아까 프레드라는 그 친구가 영화 감독 지망생이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제목이 뭐더라? 머나먼 산이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내밀면서 야 조나단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이걸 가지고 내 필생의 그 역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해보지 않았겠냐. 그런데 이제 그 뭐야 이 영화에는 좀 더 다양한 배우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Action. A conference was being held. at 그런데 Harry Pebble. 드디어 어떻게 됐냐면 그 조나단이 수완을 발휘해서 엄청난 투자자하고 이제 그 계약을 하기 위한 회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열린 거고요. 아주 안절부절하는 상황으로 프레드가 저기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His office. 본인 자리는 여기라고 Discuss 들어가지 production plans 않고 for the following mountain. 머나먼 산의 제작을 Suspense was killing me. 드디어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머나먼 산을 제대로 만들 거야 하고 너무 좋은 이제 고생 끝 하면서 이제 뭔가 소강이 비치는 장면입니다. Mountain's going to be done just 자. the way we want. $1 million budget. Location. 너무 이제 모든 게 자 여기서 그런데 감독은 본 엘스테인 당시 이 영화상에서는 최고의 그런 감독인 거죠. 그런데 당연히 감독은 프레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영화니까. 그 여기서 이제 표정의 변화가 있겠죠. Gaucho, Wendy for the girl, Ance Chapman for my cameraman. 있습니다. I'll stand direct. 예. Oh, you're taking care of that.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걱정할 거 없고 너는 연출 정도, 연출 보조 정도로 해서 이러면 들어갈 거고 네가 시나리오를 잘 알기 때문에 너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파국을 맞게 Won't 되는 be a 겁니다. second penalty. 그리고 이제 본인은 너가 약속한 게 있지 않냐 하고 커크 더글라스한테 얘기하고 그걸 머뭇거리면서 지금 제작 회의한 그 감독을 따라 그냥 나서 버리는 게 이들의 결별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훔쳤어 하고 이제 저 상황에서 그냥 제작자들하고 그냥 점심 대접하고 싶다 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게 끝인 겁니다. 저렇게 해서 결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하고는 저렇게 결별이 되는 거고요. 결국 처음 영화에서 그 오스카 상을 만지작거리면서 어떤 회한에 잠긴 거는 결국 그 머나먼 산으로 오스카를 갖다가 받은 겁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런 중간중간의 장면들의 연출이
여러 가지 소품들하고, 한쪽에서는 이게 지금 해리잖아요. 해리와 어떻게 보면 그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결별의 지점, 예, 그런 벽을 느끼는 그런 여태까지의 그 모든 우정과 그런 게 한순간에 어떤 배신 같은 느낌으로 끝나는 장면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천재적인 친구라고 이제 이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이죠. 일만 잘 진행을 시키면 천재로서 이제 대우를 받는.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이 사람의 얘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라나 터너의 얘기로 가겠죠. 넘어갈게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라나 터너가 제일 처음에 이 중요한 어떤 장면입니다. 그래서 라나 터너를 조역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라나 터너는 한 번도 이 뭐랄까 말이 있는 걸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인물이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가우초라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오른쪽에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게 가우초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저 가우초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 당시에는 되게 그 유명한 배우였던 거예요. 영화 속에서요. 그래서 커크 더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초보 제작자니까 늘 보면 그 별로 주목 못 받는 배우들하고는 작업하다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커크 더글라스가 승승장구하는 가운데에 이 같이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다가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처음 이제 클로즈업 준비하면서 이제 들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지도를 해주고 이제 첫 인연을 만드는 거죠. 그 알코올에서 빠져나온 첫 뭔가를 계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지금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라나 터너, 여기에서 분한 조지아는 만취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진짜 명장면인데, 자, 술을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빨리 이제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미 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취해서 빨리 자야 되니까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 사람이 좀 나가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불 끌 테니까 나가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상황에서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딱 해서 뭐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으면 이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핵심 부분인데, 이 옆에 있는 게 바로 그 로리슨, 자기를 이렇게 그 가장 배려해준 그 명배우인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디스크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버려진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이게 유일한 딸의 기억인 거죠. 이런 툭은 그 영화에서 그 배역을 맡았던 걸 보고 여러 사진들, 그리고 이 디스크를 올리게 됩니다. 디스크는 그 영화 속에 그 목소리를 저렇게 옮겨 놓은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특히나 이 부분은 그 자막을 좀 보시면서, 저 한글 자막을 보시면서 저는 이 작은 카메라에 이제 목소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 로리슨의 과거 그 연기하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이 자막으로 나오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그 목소리와 더불어 과거를 짚어나가는 카메라의 그 움직임하고 그 안에서 얽혀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옷을 입고 나왔고요. 아직은 안 나왔다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후에 저 장면, 예, 지금 저렇게 침대를 깔고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이때는 막 술 취해서 빨리 이렇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 오늘 배역 줬다고 해서 한번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하면서 자조적으로 해서 거의 술 취해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로리슨 딸타워.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그 장면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커크 더글라스도 그 소리와 더불어 자기의 기억으로 이 카메라의 움직임과 더불어 자기의 기억으로 떠나는 거고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고, 동시에 그 아버지의 기억이 각인되면서 현재의 상태에 있는 그 조지아를 보여주면서 이게 그 여러 가지가 극대화됩니다. 보세요. 자막아. Dead. 왕비께서 She could have 임종하셨습니다. died hereafter. There would have been a time for such a word.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creeps in this petty pace from day to the last syllable of recorded time. 제가 조금 감을게요. Thus did death. Out, out, breathe. Life's but a walking 삶은 shadow. 그림자일 뿐. A poor player that struts and frets his out. 그게 막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그게 거의 Is a tale told 삶은 by a 백치가 spirit. 들려주는 이야기. 이때의 표정을 보세요. 커크 더글라스의 표정. 완전히 이게 뭐라 그럴까, 본인한테 머릿속에 각인되는 그런 연기. 그러니까 한 명은 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현재 상황에서 절규하는 거고요. 그걸 듣기 싫고 모든 게 파탄이 난 그런 삶에 대해서 그 조지아는, 그리고 이 커크 더글라스는 지금 한 얘기 자체가 자기 머리에 자기 삶에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커크 더글라스는 나중에 이 라나 터너를 성공을 시켜요. 그래서 성공을 시키는 파티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나 터너가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그 막 그 즐기고 있을 때 샴페인, 매그넘 샴페인을 갖고 와서 그 다음날 찾아옵니다. 집으로. 그래서 막 배를 누르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커크 더글라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커크 더글라스는 저 큰 계단이 있으면 계단 옆에 붙어 있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너를 기다리는데 너는 거기 가 있지 왜 여기 왔냐고. 그때는 막 결혼도 하자고 하고 서로 가까운 그런 사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커크 더글라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화 한 편이 끝날 때마다 마치 추락하는 느낌이야. 그 안에서 이제 극도의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사가 한순간 한순간 덧없음 그런 걸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자기 아버지도 그랬듯이 자기의 인생도 그렇고 그 안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내면적인 고독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예전에 여기 여러 부분에서 신경질적인 그런 거는 있지만 이 부분이 그 연기도 그렇고 완벽하게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라 이 부분 때문에 영화 전체가 아주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한층 더 깊이를 가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전체의 어떤 대사가 이렇게 각인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영화 배우를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어떤 대사나 그 영화 속의 감동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각인시켜서 그 얼굴에다가 투영시키는가? 그 투영을 시키는 그 과정을 어떻게 관객이 인지하게 하는가? 대단히 그 아주 섬세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런 어떤 섬세한 부분을 통해서 영화에 대한 어떤 감동과 그 영화가 살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엄청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 And you're a 갑니다. tr- 아빠 갑니다. 이때 연기 어마어마해요. 막 총알을 쏘아대듯이 연기합니다. 그 요지는 이런 겁니다. 네 아버지 지금 그렇지만 네 아버지 그늘에서 너는 뭘 하고 있느냐. 너는 네 아버지에서 불쌍한 아이 그런 거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도대체 자살을 몇 번 시도를 한 거며 엄청나게 격렬한 대화를 쏟아 넣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그 사람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인생을 스타일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자극을 통해서 같은 로리슨의 핏줄이니까 어떻게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려는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또 스타로 만들어야지 자기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장면이 전체적으로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그런 저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하면 또 이게 그게 될 것 같아서 그냥 넘길게요. 영화로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은 보세요. 이제는 그 억셉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전에 그 안경 낀 사람은 자, 이 장면도 이런 연출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영화에 잠깐 이제 출연을 한 겁니다. 지금 이 공간은 영사기를 돌리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창을 통해서 지금 영화를 보는 거지만 실질적인 이 영사기에서 보는 이 영상을 바깥에서는 제작자들이 앉아서 이 배우를 캐스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듣는데 정말로 저 여자를 쓰면 이 영화 자체가 너무 천박해 보이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 창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모자 Possible.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듣고 있는 걸 보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안 돌릴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매니저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그 좋은 유명한 배우하고는 한 번도 매니저를 못하고 늘 최저 수준에 있는 열악한 배우들의 매니저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매니저가 아까 그 얘기가 점점 이게 아주 그 마음을 아파하는 그 강도가 진해지면서 그 문을 그냥 닫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왜냐면 그동안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그래서 술을 끊었거든요. 끊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코올을 권하잖아요. 이 장면. 모든 게 이제 포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 하는 장면입니다. 너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그 나를 찍는 거는 내가 영화에 들어가는 건 필름 낭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답변이 있죠. Gus, check with Harry Pepper. 거스 해리에게 가서 계약서 작성해요. 그것도 주연을 맡게 된 겁니다. 그때 이 표정, 그때 저런 게 또 영화의 재미죠. 저 사람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 저 울죠. 난생 처음 자기 배우가 그렇게 역할을 맡은 걸 보고 막 계속 훌쩍이면서 우는 저 장면도 명장면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촬영이 시작된 거고요. 그 촬영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지적을 많이 받는 장면입니다. 저 의상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그래서 이제 지금 장면은 술 절대 안 되지만 샴페인 한 잔 마시고 어 이제 조지야 어디 팜스프링 가서 휴가 좀 보내고 와서 이제 주연할 영화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해피엔딩이 되지 않겠죠? John, look.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경질 난 겁니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배우를 어쨌든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게 된 거죠. 저 장면 지금 가우초라고 이 친구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가우초가 지금 자기 차가 새 차를 샀다고 근데 그 차에 어떤 여인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모가 있는데 나중에 가우초가 밀어서 그 단역부터 시작해서 배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여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쇠를 주면서 저 차를
한 바퀴 타고 돌고 오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How would you like to drive it around the block? I'm busy. 근데 어쨌든 저게 나중에 그 여인의 얼굴을 보여드려야지 나중에 하는데 다시 돌리기가 그래가지고요. 자, 이 장면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게 연출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 이제 휴가를 갔다 온 거예요.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내일 자기가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연 배우로서. 그 로리슨의 딸로서. 그래서 그 세트장을, 빈 세트장을 이렇게 오는 겁니다. 보세요. 뒤쪽에 저런 어떤 무대 연출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림자, 음영 같은 게 어떤 걸 의미해요? 그냥 딱 봐도 현재 혼란하고 그 뭐라 그럴까 무서운 심정을 대변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 그 룸도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기 대기실도. 대기실에는 완벽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목걸이가 와 있고 그 목걸이는 당연히 커크 더글라스가 보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섭니다. 나서는데 I'll tell Whitfield to shoot around the park.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나타난 겁니다. 촬영 현장에. 안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쥐구멍까지 다 뒤진다고 자부를 했는데 Pride. 한번 들어가면 어디 사이를 박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Janitor. 한번 살아는 알만한 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갑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시 알코올. 사실 그때 바로 해피엔딩으로 가면 그게 영화겠어요? 그 알코올에 빠져서 있는 사람을 구출해서 그 다음에 바로 그게 배우가 되고 그러면 영화가 아니죠. 이렇게 다시 알코올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에 엄청 재미난 장면이 있어요. 저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저렇게 저는 이 부분 너무 좋아합니다. 감미롭게 엄청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너무 감미롭게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 장면에선 거의 이 엄청난 커크 더글라스가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틀어도 될것 같아요. 네, 거의 키스를 하는 분위기죠. 근데 갑자기 아래를 보여줍니다. 아래는